존경하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9일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요놈의 방중을 놓고 지금 엇갈린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이번 4차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간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한 새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미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행보는 한미 간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깨하기 위함이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다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원내대표 말처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걸 논의하러 갔다면 잘못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하러 가야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하러 갔다는 거는 이 중국에 김정은이가 쏘은 게 아니라 중국이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때문에 중국 간다 이러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지가 결정하면 될 일 아닙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중국 시진핑의 코치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리모컨 쫙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문재인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시진핑 허락 없이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수를 없다면 정작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과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논리가 앞뒤가 그래야 맞잖아요. 또 스스로 비핵화를 할 수 없는 그 김정은이를 본다면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앞세워서 지금까지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 논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절대 미국이나 우리나라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원래 3월달, 5월달, 6월달 잇따라 중국을 원래 작년이구나. 3월, 5월, 6월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만났잖아요. 뭐 둘이 대가리 대고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뻔하다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들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애써 침소봉도 띄워 올립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대북 제재 이전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일 겁니다. 중국은요, 북한의 비핵화 이 주디로 말뿐이지 절대 동조 안 합니다.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대미 압박에 써먹거나 그런 데나 이용하지 절대로 비핵화 안 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을 비핵화시켜서 친미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중국에서는 큰 손해인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은이 이리 와. 찐따짱 마음돈 동아. 비핵화가 지금 유엔이고 미국이고 뭐 국제 정서가 딱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동조하는 흉내만 내지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시진핑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하는 이 시간까지 그냥 있었겠습니까? 먼저 서둘러서 김정은 비핵화 비핵화 하라 이랬겠지. 먼저 서둘르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서 리모컨만 들고 샥샥 정원이 이리가 이런 것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내 종전선언 이런 것들, 그리고 한반도 현안을 중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이 의지 표명으로 김정은을 중국으로 계속 불러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19일 중국 공산당 선정기관지인 그 항구시보라는 게 있는데 그 글로벌 타임스의 한 사설이 생각이 나는데, 당시 이 사설 내용 중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북한이 혼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가 북한에 도움이 된다. 북중 관계가 양국의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로 북중 관계가 양국의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 이것이 뭐겠습니까?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한반도의 종전선으로 간단하게 남한을 소나기에 집어넣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중국과 북한을 쭉 지켜본 이 결과도 북한은 중국을 우군으로 삼았어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울 생각으로 뭐 바람이 불면 뿌르르 뛰어가서 내려왔시오. 시진핑 형님 한 수 지도해 주세요. 뭐 이러려고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이 쎄쎄니 이거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비핵화 협상 더 꼬이게 만들 공사에 큽니다. 이건 이미요, 미국 트럼프도 알고 있고, 트럼프 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이 정확해요. 딱 보니까 아, 요거 봐라. 요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요 배후에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먹이도 줬다가 달래도 받다 기싸대기 올붙였다가 이렇게 김정은을 데리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를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중국의 윤호가 떨어지면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박살 내겠느냐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아, 너 실수야. 미국은 너가 아니고 지금 중국을 아작을 내려는 판인데, 그럼 니는 자동으로 아작 나는 거야. 요거 바로 핵경제 병진 노선 주장하는 요거는 중국의 코치를 받았을 게 확실합니다. 중국과 보조를 샥 맞춰가면서 미국과 한국을 대하고 있다. 이런 반정이 바로 신년사에 드러난 겁니다. 미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그냥 한반도 통째로 중국이 통치를 좀 했으면 싶은 게, 솔직히 북한보다는 이게 중국의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행동들을 보면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종전선언, 그것도 아니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선언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 니도 1대1로 맞바꾸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요걸 전문용어로 하면 쌍중단과 쌍계병행 아니겠습니까? 즉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이 쌍중단 요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상을 동시에 병행하자는 쌍계병행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꼬라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으로 봐서는 황당한 얘기고요. 수만 쉬면 기 나와서 뭐 해주면 뭐 해줄게, 뭐 해달라 뭐 해준다, 이런 식인데 그게 미국이 말이 되겠습니까? 요번에 만약에 미북 협상 2차 회담 열리면 정은이는 거기서 무릎 딱 꿇습니다. 트럼프가 너희 논문 새끼, 저번에는 살짝 빠졌지만 이번에는 악수를 쉐게서 손뼈를 불태버려요.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중국의 북한 비핵화와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딱 판단되면 미국에다 no, 안 돼요. 그게 어찌 있으나 이러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시설 그거 사찰하자, 뭐 검증하자,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중국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인 데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놈이 머릿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없어요. 이놈이 오히려 외국물을 옛날에 유학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미국과 이 중국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는 할 듯 말 듯 또 핑계대고 할 듯 말 듯 핑계대고 요런 사이에 중국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간을 벌고 결국은 대북 제재가 느슨하게 틈을 벌리는 이런 효과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요런 심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 새끼는 딱 걸렸어.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밝혔던 그 미국 압박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해기를 암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중국을 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머릿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북한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척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이런 것도 중단하라, 요거를 김정은이 주댕아를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것도 모르는지 덩달아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제가 아마추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쫙 외신을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히 짚은 사람이 있던데 바로 최근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리디거 프랑스 교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랑크 교수는 김정은이가 말한 그 미국의 압박수단을 얘기했던 새로운 길, 이게 뭘까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양자관계가 아닌 이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라는 더 큰 판 위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 교수가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공한 그 글에서 핵 위협이 아니라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 쪽으로 가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바로 김정은이 말한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경우는 정치적 동지관계를 떠나서 중국의 매우 중요한 지적작적 자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하자원 숱한 거 싸게 중국에 막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자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심심치 않게 정은을 불렀어.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런 수단을 해서 막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비핵화 놀이 깨떡이라.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라 절대 북한을 미국의 의대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미와 또 북중 간 이런 대립구도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설령 문재인이 미국이 싫어서 친중으로 가더라도 미국이 막강한 대북 제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두 손 들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분석을 하고 나서 비핵화니 한반도 비핵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북한 편을 들듯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는 무면허 국가 운영자들이 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바라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런 상태가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문재인이 트럼프의 신기를 자꾸만 건드리면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가 딱 꼭지가 틀어져서 현존하는 북한 핵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타협을 이끄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 건들지 말라고. 건드려서 건드는 게 아니라 가란 길로 안 가고 자꾸 삑사리가 나니까 트럼프가 경고를 몇 번 했어요. 원래는 안 한다고. 그러면 문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도루묵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루묵은 찌개로 찌져 먹으면 맛이나 있지. 이거는 썩어 빠진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방송에선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친중 친북 정책을 모조리 정리하고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강대국들의 강대국들의 지금의 행동은 대북 제재라는 그 유행 결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할 듯 말 듯 동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 속내를 쫙 이렇게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음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추진을 하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구잡이 따라가고 마구잡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니도 좋아 북한 비핵화다니 한반도 비핵화 나도 한반도 비핵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어 정리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미 전략 자산들이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남한의 전쟁을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막아보자고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요. 실질적인 비핵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끝날 일인데 왜 문재인과 덩달아서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를 쓰냐고.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얘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미군이 수행하는 전쟁 임무를 재정적 문제 등과 연관지어서 중단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날 밤 그 트위터에 올려진 그 글에서 보니까 없는 전쟁들, 특히 수년 전에 내려진 판단 실수로 인해 치른 전쟁들,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 금전적 혹은 군사적 도움은 우리에게 거의 주지 않으면서 우리로부터의 이익은 매우 크게 얻어가는 전쟁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도와주고 까부면 다 철수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에 앞서서 그때 아무래도 12월 26일인가 크리스마스 다음 그때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아라사드 공군기지를 그 트럼프가 방문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경찰일 수가 없다. 우리는 세계 호구가 아니다. 부자 나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번의 강조가 뭐냐면 공짜 바라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허구한 날 갔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안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까불어지키면 그냥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거.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뭡니까? 바로 이런 자국 이익을 앞에 둔 그런 협상들에서 주연도 조연도 아닌 흔한 말로 수석 대변인 역할만 죽도록 하다가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큰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핵 대응 등을 위한 중국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막 될 거 와 하니까 막 정신없이 그래 가자 와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짰고 그게 결국은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변 사강 국가에 대한 이 대중 외교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막 들이대고 함부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치를 갖고 깝치다 보면 죽 써서 개 준다고 했잖아요. 지난해 김정은이가 서울을 답방할 것이다. 이래서 알게 모르게 딱 청와대에 막 가면 손잡고 하는 사진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갤러리 비슷한 것도 뭐 만들어놓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 바람 좀 잡으라고 이 정신 빠진 젊은 놈들이 강화문이다 종각 역옆이다 온 곳곳에 전국에서 백두칭송위원회니 공산당이 좋아요 뭐 대한공산당 심지어 뭐 오만 좌파적 이적 행위 국가반법 위반 행위를 그렇게 해질렀대로 한 놈도 안 잡았잖아요. 오죽하면 보수 젊은 청년들이 모조리 고소고발을 다 했겠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뭔가 좌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면 사진에 이상한 바람이 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 뭐 답방이니 뭐니 지랄할 때 이미 강화문과 시청에 인공기가 막 돌아다니고 이 새끼들 돌았나 이거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이랬는데 그거는 약가였어요. 조금 있다 보니 여주시청과 서울시청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둘이 악수하고 막 이런 걸 또 사진이 쫙 걸게거리면 걸립니다. 요 샥 끝나니까 다음에 또 다시 저거 막 강화문 옆에 그 세종모래가 그 계단에 뭐가 백두칭송위원인가 정신 얼빠진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난리치게요. 그거 싹 끝나니까 강화문 중간에 뭐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막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종각역 옆에 막 난리야.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완전 좀 있다 보니까 대한문이나 시청에 무슨 대한공산당 입당하라고 이질하고 돌아다니는 판인데 그 절차적 과정을 보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촉입니다. 촉.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어떻게 이적단체를 처벌하는 이런 나라에서 드러내놓고 그것도 강화문 중간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 지랄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KBS 김재도이 가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잘하래 그걸 또 내보낸 그러면 그 방송 한 사람 김재도이 그리고 그 양성동 사장 KBS 관련된 전부 다가 국가반법 이거 다 구속시게 되는 거야. 그게 법이 살아있다니 바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어?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제가 오늘 여기 그 썸네일에 제목을 붙여놨듯이
이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시진핑이하고 북한의 김정일이 둘이 짜고 치는 사기극입니다.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말하고 유엔이 하라고 하는 건 대북 제재 왜 하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우리는 없어. 북한의 비핵화만 끝나는 거요. 그리고 비핵화를 하려면 하겠다면 하면 되지. 뭔 잔소리가 많고 뭔 요구가 많고 이 하기 싫다는 얘기요. 요구 조건 자꾸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응? 그것도 모르고 난데없이 문재인 정권은 뭐 오만 거 다 그냥 흩어라 다 깨버리고 이 좀 있어봐요. 딱 사달이 나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닭 쫓던 전기 기분 쳐다보는 꼴이 아니라 그 전방에 뭐고 지피고 다 허물었는데 또다시 국민 세금을 갖고 그 재건세를 하는 이런 꼬라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라 돈이 썩어 빠져도 그냥 이런데 막 디귿자고 막 돈을 쓰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왕창 올려서 그냥 그걸 가지고 지 뜯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무면허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국민들의 안위가 걱정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즉흥적으로 그냥 또 상상의 나래를 펴서 북한은 비핵화할 거야. 그 비핵화 되면 우리 자동으로 통일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게 당겨놓고도 못 봤으면 통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만 딱 알려줄게요.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평양에 부지기술에 있는 이런 새끼들이 절대 통일을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개인이 통일해가지고 잘못 밑비면 죽 써서 개 주는 꼬라지가 되는데 하겠어 개들이요? 택도 없는 얘기요. 김정은이 혼자 의도만 거도 안 돼. 더더욱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통일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이 자스가 내가 하는 대로 해. 이 몸통 가지고 움직이는 아바타야 시진핑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주변 국가의 분석 그리고 시진핑이 어떤 짓거리 하는지 일본의 아베는 왜 지지를 하는지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러시아의 푸틴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과연 오늘의 이 행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이득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득 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겠냐고. 아니면 자리 날 주면 내가 멋지게 대통령 한번 하겠다마는 진짜 하여간요 이게 지금 미북 제2차 협상이 이루어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의 목표의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북한에 대놓고 당장 비핵화하라. 아니 그렇게 서너 번 만나서 그 정도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할 것 때문에 왜 만나냐고. 김정은이가 중국 가서 시진핑과 둘이는 만나가지고 야 절대 우린 비핵화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몰고 가. 대북 제재 시간이 가면 흐트러져. 한두 번에 맞니? 시간 질질 끌어줄 테니 그래 가자. 저거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못해? 통일 안 하면 그만이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에? 내가 방송 때마다 정신을 차리라 이래. 정신 안 차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엉뚱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의사를 죽이고 젊은 여성을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정작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안 차리고 나라가 무언가 비전이 있고 굴러가는 바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망망대해에서 배가 한국호가 뿅뿅뿅 막 도는 국민들이 어지러워요. 멀미할 끝에.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외교 빵점, 안보 빵점, 국방 빵점, 교육 빵점, 경제는 낙체 마이너스 50. 아유, 이러고도 무슨
지지율 올라간다고 뭐 난리 법석을 떨고 하는데 이 지지해주는 인간들도 참 머리 빠개서 이 조사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제 36년에 치 떨리는 세월을 보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항상 뭘 했습니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나라 사랑을 하라는 거야. 어? 나라 망하면 너희들은 안 망할 줄 알아? 제발 나라 좀 제대로 운영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 주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